제목 작은 라디오. 프롤로그. 봄비가 내리던 오후, 윤옥자는 낡은 다락방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붉은 끈으로 묶인 그 상자 안엔 손때가 짙은 소형 라디오가 들어있었다. 어디서 본 듯한 물건이었다. 조심스레 다이얼을 돌리자 지직하는 잡음 사이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내 들리는 목소리. 여보, 듣고 있지? 옥자의 손에서 라디오가 미끄러졌다. 그 목소리는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명수였다. 1장. 사라진 목소리. 1993년 6월. 박명수는 새벽 라디오 방송 DJ로 일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목소리 좋은 박 선생이라 불렀다. 옥자와 명수는 청춘을 함께 보냈고 낡은 단층집에서 두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1995년 방송국 화재로 인해 명수가 실종됐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방송 장비와 함께 그가 진행하던 녹음들도 모두 사라졌다. 옥자는 그날 이후로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흐릿해졌다. 2장. 라디오의 귀환. 2024년 손자 민재가 군에 입대하고 집안이 조용해진 어느 날, 옥자는 다락방을 정리하다 그 라디오를 발견한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연결하자 오래된 스피커가 신음하듯 진동한다. 하지만 곧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방송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녹음된 테이프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목소리는 1990년대 톤이 아니라 마치 지금을 살고 있는 듯 또렷했고 내용은 오늘 있었던 일과 연결되는 듯했다. 옥자야, 오늘도 다락방을 정리했구나. 그 상자 내가 숨겨둔 건데? 옥자는 라디오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속삭인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 3장. 숨겨진 방송. 옥자는 라디오가 켜질 때마다 조심스럽게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한다. 목소리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과거 함께 나눴던 사소한 기억들, 옥자만이 알 수 있는 부엌의 김치단지 개수, 장독대 뒤에 자그마한 들꽃까지.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기억나? 당신 수건을 삶으면서 울었잖아. 옥자는 당황한다. 그런 기억은 둘만 알고 있던 일. 그저 예전 테이프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동네 전파사를 찾아갔다. 이런 모델은 80년대 말 일본 제품이에요. 지금은 방송 수신이 될 리가 없는데요? 그 말에 옥자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사장 소리의 경계선. 며칠 뒤 옥자는 라디오에 질문을 건네본다. 작게 속삭이듯. 당신 정말 명수 씨예요? 지직하는 잡음 후 라디오 속 목소리가 천천히 대답한다. 그래.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난 지금 이 라디오를 통해서만 널 볼 수 있어.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그땐 너를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돼. 아주 잠시지만. 옥자는 매일 같은 시간 라디오 앞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 대답은 일방적이지만 마치 교감하는 듯한 느낌. 그녀는 다시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말한다. 옥자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디오는 곧 닫힐 거야. 그 말에 옥자는 손을 덜덜 떨며 묻는다. 무슨 뜻이야? 어디로 가는데? 거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아. 너는 지금처럼 살아.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5장. 신비의 틈. 그날 이후 라디오는 몇 번 더 켜졌지만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잡음만 흘렀고 또 어느 날은 갑작스레 익숙한 웃음소리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옥자는 이 라디오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어딘가 저편에서 열린 틈 같다고 느낀다. 친구가 찾아와 라디오를 구경하던 날 옥자는 말했다. 이 라디오 명수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신기하다고? 그래, 나도 아직 믿지 못해. 근데 말이지 이상하게 따뜻해. 그날 밤 라디오에서 아주 작게 거의 속삭임처럼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 옥자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조용히 미소 지으며. 6장. 선택. 옥자는 밤새 고민한다. 이 라디오는 환상일 수도 있고 단지 고장난 기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따뜻했다. 너무 그리웠다. 그녀는 결심한다.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켜고 말한다. 명수 씨, 난 괜찮아. 이제는 나도 잘 살아볼게. 하지만 라디오는 조용했다. 7장. 그날 이후. 며칠 뒤 손자 민재가 휴가를 나와 다락방을 찾는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옥자가 라디오를 들으며 적은 날마다의 기록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당신은 거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민재는 다락방을 내려다본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직.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린다. 당신 지금 듣고 있지? 에필로그. 윤옥자의 방 창가엔 라디오가 놓여 있다. 매일 같은 시간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손자는 매일 다락방에서 그 노트를 읽으며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배워간다. 어느 날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아. 그냥 들리지 않을 뿐. 디 엔드. 구독, 좋아요.